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 18분입니다. 미국장 하락에도 아시아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 좋았던 건 오늘 한국만 좀 안 좋았어요. 일본 같은 경우 하락을 했다 하더라도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여기 보시면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양봉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죠. 이런 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이 상승에 대한, 급등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했고 지지력을 확보했고 저항을 소화했다, 더 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는 게 자연스럽다, 갈 준비 다 해놨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미국이 삐끗한다, 그러면 꼬꾸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 하여튼 근데 좋게 마감했어요.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난번엔 급등을 하더니 이제 차분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5월 31일날 급등했던 피로감을 지난 3거래일, 오늘까지 3거래일에 걸쳐서 잘 소화하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이렇게 더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죠. 이런 걸 보고 나서 저항이 누적됐다라고 할 수 없죠.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밤에 미국이 꼬꾸라지고 미국이 폭락하면 급락할 수 있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이에요. 매물 소화해놓고 갈 준비 다 해놨으니까 상승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그 말뜻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 지금 여기서 추가 상승한다, 내일 폭락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오르는 게 자연스럽게 해놨네, 이 정도 이야기만 해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긍정적이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안 좋았다, 코스피만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는데 오늘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 하여튼 안 좋았다라는 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고 긴축 우려 이런 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일본은 왜 강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굳이 생각을 해보면, 근데 사실 긴축이란 이슈에서 한국이 가장, 그죠? 한국이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받긴 합니다. 중국은 사실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GDP가 너무 커가지고 저그들끼리도 잘 먹고 잘 사는, 내수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그래서 긴축에 찬바람이 불어도 중국, 일본은 좀 덜 날려간다. 근데 한국은 찬바람 불면 획 날아가 버리죠.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근데 솔직히 하루 이틀 올랐다 내렸다 이걸 가지고 중국이 튼튼하고 한국이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좀 뭐한 것 같고, 그냥 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한국은 하락했다라는 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일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왜냐면 오늘 중요한 저항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일단 분위기는 꺾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고,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저항 소화했으니까 더 위쪽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죠. 오늘 밤에 미국이 지난 2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켜 놨는데, 미국이 오늘 밤에 이제 이걸 재료로 해서 자연스럽게 폭락해주면 아시아도 내일 그냥 한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간에 박살 날 거고, 오늘 미국이 기사회생하면서 이렇게 살아나 주면은 죽어가던 한국도 또 다시 살려낼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한국장 같은 경우 352, 제가 선물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땡 하자마자 붕괴시켜서 하루 종일 터치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붕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2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어떤 저점 자리, 이런 중요한 자리도 붕괴시킴으로 인해서 힘이 약하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무게중심이 하루 만에 좀 많이 맛이 좀 갔죠. 오늘 코스피의 하락 같은 경우는, 특히 코스닥도 그런데 오늘 한국 증시의 하락 같은 경우는 상승해야 될 날에 상승하지 못했다는 게 좀 이제 그런 점이 좀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매물 소화해놓고 아랫부분에 지지력 테스트 했으니까 오늘은 가야죠. 근데 미국이 하락했으니까 못 간 겁니다. 가야 될 날 못 갔으니 분위기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옵션을 보면 좀 더 잘 보이는데, 콜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가격대를 봐도 대부분 이런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대충 그건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박스권인데, 박스권 상단 매물 소화해 놨어요.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미국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콜옵션 급등하면서 시세 시원하게 줄 수 있었는데 못 줬어요. 결과적으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들어왔다라는 거. 이래서 이제 일단 상승해야 될 타이밍을 놓쳐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콜옵션 이야기를 하는데, 콜옵션이 지금 현재 박스권을 한 달 정도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시장을 보시는 지표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콜이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쪽으로든 움직이자고 마음먹으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정도 이 힘이 모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이 급등도 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한 달 동안 지켰는데 여기서 붕괴되면 와장창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딱히 어떤 뭐 이야기할 만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콜 모양이 딱 그렇습니다. 콜이 지금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참조하는 그런 지표로서 보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풋옵션은 딱히 할 말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풋에서 볼 수 있는 건, 풋옵션들은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까지 보시면 기울기가 다 옆으로 누워있죠. 이 콜옵션들은 보시면 다 우하향이에요. 중요한 이평선들이 다 우하향인데, 풋옵션들은 중요한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기울기가 0이라는 거죠. 옆으로 기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다? 여전히 풋옵션 쪽에서도 어떤 강한 에너지들이 좀 누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뭐 딱히 여기다 대고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건 없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콜도 어느 정도 좀 힘이 누적되어 있고 풋도 어느 정도 좀 힘이 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풋이 죽기는 그래도 조금 좀 어려운 그런 그림이긴 해요. 왜냐면 이평선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옵션에서 뭐 이런 이야기하는 건, 옵션에서 뭐 너무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 의미 없다 생각해서 적당히 패스. 옵션 이야기는 적당히 걸러 들으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이야기는 요 정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67,000원짜리, 그죠? 일단 저항으로 확인했어요. 67,000원 일단 저항이 되긴 됐는데 조금 더 좀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한 67,500원 정도 자리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자리, 여기 이 자리 말씀해드렸는데, 이 자리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따지면은 뭐 약간 계단식의 약간 계단식 하락 그런 걸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일단 아무튼 대충 박스는 만들어 놨죠. 대충 박스는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 만약에 고점이 여기서 이렇게 툭 낮아지게 된다면 다음번에 와장창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그 점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오늘 이 정도 하락했다라고 해서 뭐라 큰 이야기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67,000원을 저항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 분위기는 좀 안 좋아졌다라는 이야기 정도 드리고, 더 의미 있는 거는 여기 5월 26일 날 만들어놨던 이런 종가 자리, 이런 거를 붕괴시키면은 조금 좀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더욱더 확 기울겠죠? 이 정도 이야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딱히 한국장이 어쩌고저쩌고 드릴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미국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고, 일단 힘은 다 모아놨어요. 한국장 뭐 급등도 가능하고 급락도 가능한 뭐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이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60이 중요한 저항이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항 확인했고요. 뭐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는 또다시 좀 싸했죠. 가야 될 날에 좀 잘 못 가고 있으니까 좀 분위기 안 좋긴 합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당장 꺾이는 건 아니니까, 당장 꺾이려면 어딘가가 붕괴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요.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시는 요 정도 봤고요. 원달러 환율 1238원 요 정도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계속 이 자리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1238원 이 자리를 너무 급하게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데, 솔직히 오늘 좀 반등이 좀 너무 셌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 하락, 단기 하락 중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버리면은 통상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쉽다.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정한 반등에는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1230원 대략적으로 1238원 이 자리에 어떤 지지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라는 의미 정도로 전 봤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는 제 생각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 요 5월 30일 날 급락에 대한 피로감이 이렇게 이 정도로는 좀, 이런 모습으로 정도는 좀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정도만 일단 말씀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상향이면 일단 우상향 하고 있는 건 변함이 없는 거고, 우상향 중에 조정 중이다. 근데 조정을 끝내려는 듯한 언더슈팅이 좀 나왔으니까 잘 보자라 이야기 해드렸죠. 자, 이 1270원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고, 70원 넘어가면 정고점 넘어가면 이제 마음껏 오버슈팅과 고변동성의 영역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좀 살펴봤고, 오늘 밤 미국 같은 경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하락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는 뭐 어떻겠습니까?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는 25.5라는 자리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 오늘 살리냐 죽이느냐 오늘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오늘 시장이 하락해야 될 자리에 하락하면 당연히 빅스도 살아나면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들어갈 거고, 오늘 시장이 이제 반등을 하면은 얘가 쭉 죽으면서 앞으로 조금 더 반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똑같습니다. 빅스 지수로 보나 뭐 S&P로 보나 뭐 나스닥으로 보나 해석은 똑같아져요. 오늘 하락하기 자연스럽게 만들어 놨는데 오늘 반등한다, 그럼 또 하락의 기운이 또 많이 꺾이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위기는 어떤 기회일 수 있어요. 이번에 솔직히 이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위기예요. 또다시 하락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근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 이 자리는 매수의 찬스가 돼서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오늘 밤에 조금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밤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들은 뭐가 있냐, 여기 보시면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45분 있다가요. ADP 뭐 논팜 임플로이먼트 체인지 요거 나오는데 조금 중요한 지표니까 좀 보자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더 중요한 지표는 제가 알기로 내일인가 나옵니다. 내일 논팜 페이롤스 그게 나오는데, 그게 아마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용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들 중에 하나잖아요. 연준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지표가 뭡니까? 고용과 물가죠. 그죠? 고용과 물가입니다. 고용. 그러니까 경제가 좋냐 안 좋냐가 아니고 고용이 좋냐 안 좋냐가 하나의 핵심이란 거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를 잘 봐야 된다. 연준이 보는 그 중요한 고용 지표 중 하나가 매월 초에 발표가 되는 그 논팜 페이롤스다. 그게 아마 내일인가 발표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ADP 논팜 그 ADP 논팜 지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사실상 내일 나오는 게 더 중요하긴 한데 예고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봤고, 연준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죠? 얼추 다 이야기 드렸죠. 오늘 시장 이야기 거의 다 드렸고, 저기 달러하고 금리까지만 좀 잠깐 살펴볼게요. 오늘 지금 현재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인다면은 원자재들은 뭐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현재 그죠? 지금 현재 보시면 일단 달러는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 원래 원자재들은 좀 상승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근데 일단 뭐 그렇지는 않네요. 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비리비리하고 있네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또 조금 좀 중요한 자리이긴 할 것 같습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115달러를 매물 소화해놓고 못 가고 있으니까 지금 일단 좀 잘 지켜봐야 되긴 할 자리인데, 근데 뭐 사실 그렇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에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아무튼 이 오늘 국제유가 조금 중요한 자리이긴 합니다.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또 못 갔기 때문에 여기서 또 꺾일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요. 신기하네요.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네요. 오늘 오페크 미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네. 오늘 보시면 저기 조금 전에 이게 있긴 있었거든요. 오펙 미팅이라고 있었는데, 솔직히 이제 영상 녹화하기 전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진 않았는데 아마 여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유가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건 뭐 내일 아침에 보고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뭐 유가 상승세는 이걸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뭐 패스하고요. 하여튼 뭐 그런 점도 살펴봤고, 그 아침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 있죠. 102 붕괴만 안 되면 된다. 102 붕괴만 안 되면 계속 위로 가는 거다 이야기 드렸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어떤 기준 드렸죠. 예, 그 자리를 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더 붕괴되거나 하면은 뭐 그죠?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3% 넘어가야 금리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2.85 넘어가 있으면은 계속 더 위쪽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려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켜보자고요.